우리가 낙수 효과로 대부분 기대하는 게 뭡니까? 고용 창출, 그렇죠. 지역 상권 활성화. 예. 호남의 반도체 공장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완공되는 데는 10년 정도 걸릴 거예요. 예. 그때의 공장은 지금과 또 달라져 있죠. 이게 상충이 아니라 서로 동상이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들 생각하고 판단하십시오. 모든 기업들의 고민은 다음 먹거리,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큰 판이 벌어지니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미 속도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앞에서 우리가 또 반도체 이야기를 했고 뭐 코스피도 뭐 한 8,000선 넘어 있고 뭐 한데 네. 과연 우리의 체감 경기, 실물 경제는 좋아지느냐?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또 체감하실 것 같고 그 물가를 감안한 1분기 가구당 실질 소득 증가율이 0.4%에 그쳤더라고요. 네. 그리고 소상공인 체감 경기 지수는 67.9. 이 아유. 기준점이 100인데 아유. 네. 지역 경제, 뭐 소상공인도 너무 네. 어렵다는 거예요. 이 반도체 대박 효과는 뭐 예전 말로는 낙수 효과. 요즘엔 그렇게 전반적으로 퍼지는 건 좀 기대하기 힘들까요? 요즘은 전반적으로 크게 퍼지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제가 제일 많이 일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거든요. 오. 그런데 삼성전자 뭐 한 달에 한 2번은 들어갈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연수원으로 가든 수원 본사로 가든 뭐 캠퍼스라고 불리는 공장을 가든요. 네. 그런데 가보면 저도 깜짝 놀랍니다. 평택 공장은 삼성전자 평택 공장은 네, 네. 면적이 우리 여의도만 해요. 거의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대로 계속 갔었을 때 아마 이제 축구장 한 9개 정도나 하는 면적의 근무자로 필요한 사람의 숫자는 점점 10명이 안 될 거예요. 축구장. 9개만 한 면적에 그 필요한 근무 인력은 10명이 안 될 거예요. 거의 뭐 무인화 많이 되고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LS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공장을 저 천안인가요? 그 LS 무슨 센터 같은 게 있는데 네, 네. 거기에 엔지니어 30명이 전 세계 공장을 다 가동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우리가 낙수 효과로 대부분 기대하는 게 뭡니까? 고용 창출,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역 상권 활성화, 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처럼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는 완벽한 K자 경기입니다. 사실 주가가 그걸 반영하고 있잖아요. 반도체와 관련된 전후방 산업들, 그다음에 협력회사들의 주가는 날아갔습니다. 천상계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업종은 소식이 나머지 업종에 투자해 주신 분들 중에서 교수님 코스피 9,000 넘었대는데 저는 손해인데요. 이런 분들 천지입니다.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자들도 많이 현명해지신 거죠. 야, 주가가 아주 정교해졌어. 이런 생각도 일부는 가져요. 저는. 그래서 정말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저는 이란 사태가 이번에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일단락이 되지 않으면 정말 너무 어려워질 겁니다. 3고 현상 때문이에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이미 이 세 가지는 고착화됐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기로는 확정이 됐는데 얼마나 더 올라갈 거고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이냐가 바로 이번 이란 사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향배가 결정될 텐데,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증시에도 우리 경제에도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은 이란 사태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런 사태는 거의 마무리된 거 아니에요? 저는 또 옛날에 컨설팅 펌에 일했을 때부터 네. 가장 많이 출장 갔던 곳이 중동이거든요. 이란을 실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번에 사실 이것도 종전 협상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종전 협상을 하기 위한 그 사전 단계인 MOU. 예. 그러니 이것도 솔직히 휴전이나 종전이 아니에요. 그냥 양쪽 다 너무 부담되는 건 사실이니까 잠시 우리 쉬었다 좀 갑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논의하지만 계속 교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란은요, 세계 지도 이렇게 펼쳐보면요, 우리가 세계 지도가 원래 지구가 구형인데 이걸 평면으로 바꾸다 보니까 왜곡이 있는데 네. 이란은 영국, 독일, 그다음에 이탈리아 정도 합친 면적과 똑같아요. 엄청 크죠. 엄청 커요. 예. 그럼 거기에 또 동북부 지역이나 동부 지역을 가보면 해발 2,000m 넘는 봉우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거기 어느 골짜기에 어느 안반 밑에 핵미사일 숨겨놔도 미국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제대로 요구하려면 어떻게 그거 증빙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그거 여태까지도 계속 수십 년 동안 그거 요구하고 있던 지리한 행보였는데 이란과 핵화기에 달성했다? 어떻게 검증할 건데? 이번에 그 아젠다 다 뺀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감언이설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에 워낙 큰 부담이 되니까. 미국도 알아요. 이거 자칫 잘못해서 길어지면 야 정말 전 세계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사태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란 사태가 조금만 길어져도 우리 서민 경제는 정말 치명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크게 걱정하고 있는 특히 이제 뭐 물가 측면에서도 그렇고 유가는 네. 당연하고. 근데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본인 중간 선거에 불리해지지 않으려고 끝나지 않았어도 끝났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막 네. 덮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뭔가 눈 가리고 아웅 정도? 근데 되는 겁니다. 이란이 이 사태를 지금 잘 활용하고 있어요. 민주화된 국가에서는 선거에서 지면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코너에 몰린 걸 알고 저 큰 형님한테 뭐 이란도 만만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잽을 계속 날리고 있는 거죠. 너 지금 선거잖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선을 넘어가면 미국에서 오판할 수 있어요. 정말 큰 전쟁 한번. 에라 모르겠다. 예. 그래서 핵에 준하는 그러니까 거의 뭐 아유 중간 선거도 질 것 같은데 그냥 저거 끝장내버리자 막 이럴 수도 있다. 그럼 아니면 미국인들이 오히려 우리 자존심이 긁혔다.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오판을 하면 핵에 준하는 진짜 융단 폭격을 한다든지 뭔가 한다든지 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이란 그렇게 사태 쉽지 생각합니다. 않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고 항상 돌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네. 염려 갖고 계신다라는 거고. 어휴. 아까 우리 반도체 낙수 효과 이야기하다가 소상공인들의 이제 쉽지 않은 상황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반도체의 낙수 효과가 뭐 고용이라든지 주변 상권 경기로 확장이 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그 낙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반도체 관련주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제 책에도 그 비슷한 구절을 써놨어요. 우리가 그러면 교수님, 저는 지금 반도체 회사에 입사할 수도 없고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는 그냥 아까 하셨던 울퉁불퉁한 도로가 아니라 매끈한 도로가 돼버린 이미 웰메이드 돼서 순위가 다 확정돼버린 그런 곳인데 저는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럴 때는 달리는 말 위에 올라타야죠. 우리가 반도체 공부해서 거기 같이 그 회사의 매출 증대로 얻은 성과를 우리가 투자로 나눠야죠. 배당과 시세 차익으로. 그다음에 또 로봇과 뭐 이런 것들이 또 생길 거니 거기서 나눠야죠. 그래서 이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진짜 필수가 돼버린 세상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확실한 성취를 거두셔야 되고 앞으로 AI 시대에 투자를 성공한 사람과 투자를 성공하지 않은 사람의 희비는 지금보다 더 커질 것 같아요. 지금 모든 빅테크 기업과 얼마 전에 상장한 스페이스X까지 모든 회사가 지금 노리고 있는 건 AI 시대의 초기에 많은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면 이건 향후 좀 오버해서 설명하면 1000년의 승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년도 아니고 1000년의 승자. 예, 왠지 설명드릴게요. 우리 Y스트리트는 별도의 서버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으세요? 네. 네. 저희도 없어요. 저희같이 10인이 좀 안 될 법한 회사는 서버 별도로 둘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10인 이상 되는 회사들은 별도의 서버가 반드시 요즘 있습니다. 고객 관리도 해야 되고 재고 관리도 해야 되고 영상이나 컨텐츠나 뭐 사내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뭐다? 전 세계에서 10인 이상 되는 회사들 모두가 미국계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에게 서버 이용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매달. 아마존이 됐든 애저가 됐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이 빅테크 기업들은 매달 전 세계 모든 법인격을 가진 사람들 또는 저 같은 연구자들, 저는 서버가 있거든요. 연구자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매달 서버 이용료를 받고 다니는데 그 월세를 내게 만드는데 이건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준조세란 말이에요. 피할 수 없는 돈.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뭐 프리미엄 구독료 이런 것처럼 스토리지 서비스처럼. 네. 자, 그런데 이들 회사들이 조만간 또 한 번 순회 공연을 하려고 해요. 순회 공연이. 예, 그게 바로 AI 사용료예요.
또 내라. 네, 박 교수님, 요즘 연구할 때 아직도 PPT 만드는 걸 직접 하고 계시네요. 저희 AI 솔루션 쓰시면 PPT 안 만드셔도 되는데. 요즘 PPT 직접 손으로 만든 사람 거의 없죠, 이제. 없어요. 네. 박 교수님, 요즘 직원들 사내 직원 관리나 사내 관리 대부분 다 AI가 해주시는데 아직도 사내 격리 직원 하나 두고 계시네요. 이것도 저희 솔루션 쓰시면 격리 직원도 필요 없는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그들 회사들에게 우리가 요금 청구를 더 당하겠죠. 그리고 실제 그게 훨씬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는 그거 감내하면서 그걸 낼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사람을 줄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회사의 백오피스 역할을 하는 인사 노무 그다음에 기본적인 오피스 보이 역할을 하는 친구 하나를 빼서 그냥 AI와 피지컬 AI 로봇, 야 로봇 물 좀 갖다 줘 이렇게 해서 2개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연구할 때도 RA 역할을 해주는 연구 보조원도 2명 해고하고 대신 AI 쓰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걔네들이 나름 숙련공연인데 걔네들 다 내보내고 AI하고 일하는 거잖아요. AI의 의존도가 더 높아졌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내년 내후년 더 많아질 텐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 생태계 안에 미리 포획해 두느냐가 100년 매출, 몇십 년 매출을 잡아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선 그 회사들이 뭐 하겠습니까? 이 AI 회사들이. 박 교수님, 그동안 2, 3년 동안 저희 AI들 데리고 잘 일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젠 여기 없으면 일 못해요. 그럼 구독료 올려주셔야죠. 이제 우리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그렇죠. 넷플릭스 요금 올라가는 것처럼 슬슬 요금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들 회사에게 얼마까지 낼 의사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그 친구들 인건비만큼. 예전에 그 친구들한테 줬던 뭐 4대 보험 포함한 금액만큼 내도 저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 이 AI 회사들이 나중에 징수해 갈 돈이 얼마일까요? 전 감도 없어요. 이제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에서도 우리 사람 근로자들 안 뽑고 피지컬 AI 뭐 1000대 뽑았다, 뭐 10,000대 뽑았다 그렇게 일 시킬 건데 그럼 그 10,000대 인건비를 누구에게 주는 게 되는 겁니까? 그 피지컬 AI 그 두뇌 제공해주고 있는 회사에게 구독료 매달 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 지금 이 AI 생태계에 선두에 선다는 건 마켓 쉐어가 어떻게 커질지 아무도 모르는 정도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런 변화에 지금 우리가 들어선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에이전틱 AI 초입이라고 보기도 뭐하고 우리 아직 뭐 에이전트 AI 쓰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피지컬 AI는 아직도 한참 남았고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또 이제 그래서 반도체 투자는 더 길게 그럼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항상 또 근데 왜 아까 우리 변동성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거 보면은 막 무서워서 이제 못 들어갈 것 같고 네. 막 끝물일 수도 있겠다. 왜 내가 들어가면 끝물 아닌가? 왜 축구도 내가 보면 지금 막 이런 네. 것처럼 그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요게 이제 최근에 이슈가 나와가지고 이것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과거에 우리가 반도체 하면 항상 호황 때 증설 나오고 증설되고 물량이 늘어나면 이 사이클의 좀 끝이 좀 가까이 오고 이런 흐름이었잖아요. 물론 이번에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호남 지역에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뭐 효과를 할까? 이게 너무 정치적인 맥락들로 해석이 되고 저도 그렇게 일부 해석이 되다 보니까 어떤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내용인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제가 만약에 행정 관료들이다. 뭐 저는 정치는 모르고 행정은 아니까 행정 관료다라고 하면 이렇게 만약에 이 스토리가 나왔다라고 하면 오해가 적었을 거예요. 어떤 스토리냐? 자, 분명 정부에서 그 지자체 통폐합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통폐합을 한 지자체부터 예산도 더 주고 선택권에 대해서 페이버를 더 주겠다라고 분명 이건 정부 차원에서 예고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지자체가 너무 세부적으로 구획될 상황이 지금 아니에요. 지방 소멸이 너무 심해져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의 재정 지출에 대한 비효율성이 더 많았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먼저 숙제를 줬고 네. 푸시하지 않고 알아서들 결정하세요 했는데 광주하고 전남 지역은 통폐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전라도 지역은, 호남 지역은. 그러니 그 차원에서 통폐합이 먼저 됐던 지역이니 마침 반도체 회사들도 증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들 하고 하니 호남 지역이 먼저 두 S사를 만날 기회를 드리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광역시장이나 지자체 의원들이 직접 5번 만날 기회를 줄게. 너희가 지방 통합 먼저 했으니까
그리고 그 5번 최태원 회장하고 이재용 회장 만나서 그 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지원해주는 어떤 팹을 줄 테니까 저희 고장으로 와주시죠. 유치해봐라. 5번이든 8번이든 그건 뭐 정해서. 그리고 못하면 다른 지자체에게 토스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딱 지자체 하나를 딱 해서 호남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오해의 소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뉘앙스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실제 분명 지방 통합을 먼저 하신 분들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페이블 주겠다라고 예고했던 면도 있어서 저는 처음에 그 맥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논조는 없더라고요. 그냥 반도체 기업 호남. 뭐 이렇게 쓰여있길래 그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맥락이 아닌 진짜 경제학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정치적 맥락에서 결정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또 예전에 KDI 있을 때 제일 많이 했던 일이 산업단지 조성안을 했거든요. 예. 근데 산업단지의 특성상 아마 지금 논의가 돼도 호남의 반도체 공장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완공되는 데는 10년 정도 걸릴 거예요. 예. 그러면 그 10년 뒤라고 한다면 2036년, 35년 이쯤 되겠죠. 그럼 그때 공장은 지금과 또 달라져 있죠. 어떤 공장일까요? 무인. 맞습니다. 다크 팩토리라고 벌써 중국이 지칭하는 그런 공장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호남 지역의 많은 주민들과 아니면 지자체장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그 반도체 공장을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건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성과 금방 몇 억씩 주고 주변에 집값도 오르고 경기도 그렇죠. 활성화되고 하는 애들 다 끌고 이사 오고 그거를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혹시 반도체 공장을 유치를 얘기하시는 건가? 앞으로 지금 글로벌 탑 티어의 기업들이 그리는 공장은 전부 무인 팩토리예요. 전 세계에서 1조 달러 이상의 시총 회사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대한민국.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네. 그런 사우디도 아람코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죠. 대만에서는 TSMC 하나 있고. 네. 근데 이 시총 1조 달러 이상의 회사들이 모두 치고 나가고자 해서 그리는 그림은 다 무인화예요. 전자동화, AI와 로봇이 모든 걸 해결하는 그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교수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고용 창출에 기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좀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들 기업들이 우리나라 고용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용인에 짓는 반도체 공장 뭐 저기 호남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 공장이 글로 완공돼서 지어졌을 때 그 호남 반도체 공장이 10년 뒤에 완공됐을 때 거기서 일할 직원 10,000명, 15,000명을 또 뽑는다? 그럼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거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냉정하게 의미하면 TSMC와 중국 반도체 회사들한테는 진 거죠. 거기는 무인화를 다 했을 텐데 이게 냉정한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국토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대기업기의 그 사활을 건 싸움에서도 져서는 안 되는 건데 네. 약간 이게 좀 상충이 되네요. 그런데 이게 상충이 아니라 서로 동상이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무인화가 되는 그 공장을 10년 뒤에 런칭을 할 거면 제일 아킬레스건은 이제 거기 우리 직원들이 내려가려 하겠어? 야, 노조들이 동의 안 할 것 같아. 이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전기가 싼 곳을 찾아야 되고 땅 확보가 용이한 곳을 찾아야 되고 물 확보가 용이한 곳을 찾아야 돼요. 그런 관점에선 호남도 유력하고 최적지일 수도 있어요. 뭐 물론 이제 부족한 것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럼 호남 입장에선 이건 우리가 그렸던 공장 이전이 아닌데 이렇게 돼버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 여기서는 이제 이해를 잘해야 되죠. 호남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저희가 그 가족들하고 다 같이 삼성 그 연봉 많이 받는 그 직원들이 다 내려오는 건 아니고 오신 김에 지방세나 많이 내세요. 그럼 그 지방세 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지역 발전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10년 뒤 공장에 대해서 서로 오해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야, 하기사 그거를 좀 간과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럼요. 사실은 엄연한 현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논조도 보니까 뉴스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삼성 지원들이 거기 호남까지 내려가려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어차피 그들은 용인에서 일하고 기흥에서
삼성에서 일하고 화성에서 일하는데 어차피 거기 내려갈 사람들은 딴 사람 아닌가요? 아니죠. 기업은 발령이라는 걸 내잖아요. 그렇죠. 거기 공장이 생기는 순간 내가 언제 거기 가서 일할지 모른다는 생각들 같단 말이에요. 가든 말든 발령 나면 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누가 좋아하겠느냐? 뭐 삼성 또는 SK 하이닉스 임직원들이 그거 다 찬성하겠느냐? 이거 무조건 등에 등 떠밀려서 하는 거다. 제 논점은 좀 달라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티키타카 하고 있는 건 전부 무인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10년 뒤에 완공될 공장이면 거의 상당히 무인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겠죠.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어차피 10년 뒤에 우리가 그 정도 규모의 땅을 수도권에서 못 찾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호남 지역에 엄청난 부지를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보조금으로 주고 중앙정부에서도 내려가만 주면 얼마 국고 보조로 뭘 해주겠다라고 하면 어라? 이 좋은 땅과 이 좋은 시설을 우리 돈이 아닌 일부는 국가 돈이나 지자체 돈으로 구축할 수 있고 거기에 정작 지어질 설비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공정 자동화가 완료된 거를 글로 보내자. 그럼 노조도 우리 투자자들도 그래 그거 묘수네.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 자동화된 걸로 더 많이 생산하면 근로자들도 성과가 더 받을 거고 투자자들도 배당 더 받을 거고 물론 그쪽 지역 사람들도 지방세 더 받을 수도 있겠죠. 뭔가 윈윈하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다. 근데 그게 지금 같은 생각으로 그리는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꾸 무슨 이 인원들이 오겠느냐, 뭐 석박사 인력을 거기 호남까지 오라면 가겠느냐. 지금의 문법으로 얘기하는 논조들로 논거가 흘러가더라고요. 완공되면 10년 뒤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세상이 천지개벽이 일어나 있어요. 잘들 생각하고 판단하십시오. 그러게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제 주력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게 예전에 그 산업단지 예. 이거 연구하실 때도 그렇고 이 측면은 어떻습니까? 생산량이 늘어나면 사실은 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또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려가 저는 불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가 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인데요. 첫 번째,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함께 마이크론의 계약 형태가 보여졌는데 장기 계약이었어요. 그렇죠. 3년에서 5년. 이 얘기는 무슨 소리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이거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수요 없다고 하면 안 사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 공장 더 못 짓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동안 사이클 산업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봐 반도체 사장 우리 그런 사람 아닐세. 우리 지금 급해요. 이렇게 합시다. 장기 계약으로 내가 묶어드릴게. 반드시 사도록 묶어드릴 테니까 만들어만 주세요. 이렇게 하면 확정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게는 5년치. 적게는 3년치 수주를 다 받아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됐었을 땐 이거 나중에 기껏 공장 다 짓고 만들어놨는데 안 사는 거 아니야? 이 불식이 이제 이 우려가 없어진 거죠. 과거엔 그게 정말 많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산을 해도 되는 환경 여건이 생겼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얼마나 반도체가 쇼티지가 심한지에 대한 여러 확정적 증거가 나온 게 반도체는 이 반도체 기업들 말고는 어디 찾아가서 만들어 달라고 할 데도 없어요. 그런데 반도체와 같이 필요한 게 에너지, 전력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전력을 창의력의 끝판까지 가고 있어요. 야, 지금 국가에서 송배전 발전소 더 못 짓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원전 찾아가 봤죠. 신재생 에너지 찾아가고 있죠. 하다못해 지금 뭐 한다? 야, 조선소 찾아가서 배 만드는 데서 들어간 엔진 사겠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왜 필요합니까? 빅테크가 왜 찾아온 겁니까? 했더니 온사이트 발전하겠다고. 원래 디젤이나 이런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그 디젤 발전기 사러 갔더니 또 주문이 밀려서 하세월 걸린대요. 본인들이 진짜 머리 쥐어짠 거죠. 어디서 발전기 같은 거 가져올 거야 했는데 자동차 배에 엔진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지금 절박한 수준인지 감 오시죠. 그러면 발전 설비도 그렇게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반도체는 또 얼마나 맞물려서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애플이 미 정부에게 제발 중국 반도체 좀 쓰게 해주세요. 저희 접히는 애플 아이폰 이제 출시도 나오는데. 해야 되고 이 글라스도 메타 따라잡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데 반도체 삼성 찾아가고 SK 하이닉스 찾아가고 TSP 찾아갔더니 줄을 서세요. 지금 번호표 받으면 3년 뒤에요. 4년 뒤에요. 이 소리를 하니 우리 아이폰을 어떻게 만들라는 거냐. 중국 거래도 쓰게 해달라.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공장 지었는데 안 팔리면요.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 말 나왔으니까 말인데 애플이 그래서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는 거잖아요. CXNT 네. 거 DDR 뭐 4가 될지 5가 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안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 그걸 허락을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될까? 이게 예상이. 아니 왜냐면은 세계 최대 물론 이제 가전 쪽으로 보면은 AI 데이터 센터 빼고는 가장 큰 손인데 애플이. 그러면은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또 키워주는 꼴이 되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화웨이 회장이 굉장히 냉소적인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화웨이 회장은 자기 딸을 캐나다에서 미국 정부가 구금시키고 해서 악감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인터뷰 내용이 아주 미국 정부에게 대놓고 한 소리라고 전 들립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중국의 AI 산업이 그 각종 첨단 장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미국 덕분이다. 미국 덕분이다. 예. 예전에 우리도 돈 많아서 야 사줄 테니까 해봐. 야 사올게. 이렇게 해서 했는데 못 사고 못하게 하고 하니까 우리가 효율성을 극단화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보다 훨씬 효율성 있게 더 좋은 AI를 구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 고맙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거 굉장한 냉소를 던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마당에 야 결국 중국 반도체까지 사준다? 미국 입장에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릴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함부로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우리 정부와 대만 입장에선 제일 크게 우려하는 게 있어요. 자꾸 반도체 공장과 반도체 생태계의 일부를 미국이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공장 지어오라고. 네네네. 오히려 미국한테 형님, 우리가 미국에도 공장 많이 짓고 해드릴 건데 하고 그냥 그 낙관론만 제기하고 거긴 지금 반도체 학과도 없고 반도체 전후방 인프라 산업도 없지 않느냐. 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는 진짜 하세월이 걸리는데 당신네 대표 산업인 애플 아이폰도 못 파는 지경이라고 하니 우리가 최대한 국내에서 생산 캐파를 늘려서 여기서 어떻게든 빨리 조금 더 대응해보겠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우리 삼성과 SK 하이닉스 공장에서도 생산해서 납품해드리겠다. 거기서도 생산 못하게 자꾸 했었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우호적인 환경으로 틀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호남이든 어딘지 그건 뭐 제가 결정할 건 아니고 높은 사람들이 결정할 거니까 결정을 어떻게 하든 빨리 더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할 때 치킨 게임이 돼버려요. 과잉 투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우리 교섭력을 국내에서 더 높일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국내 걸 먼저 지어놓고 미국 공장 증설하려고 할 때 속도 조절. 그렇죠. 아니면 일부는 포기하게 만들다던가. 그러게요. 사실 이런 보관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측에서는 갖고 있겠죠? 근데 요즘은 너무 행복한 고민인 게요. 예. 그런 전화 오는 것도 싫어할 겁니다. 주문이 너무 밀렸어요. 네. 아니 왜냐면 이제 수뇌부에서는 10년 뒤를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박정호 교수님이 모셔가지고 이렇게 프로젝트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 나누죠. 맞습니다. 나누고요. 오히려 10년 뒤에는 우리가 듣보잡한 곳에서도 반도체를 다 사러 올 거예요. 대표적으로 로봇이죠. 저는 10년 안에 부자인지 아닌지를 거리에서 확인하는 건 명품백이 아니에요. 로봇 데리고 다니는. 네, 뒤에 로봇 하나씩 데리고 다니는 거죠. 청담동 골목 지나가면 압구정 로데오 거리 지나가면 누군가는 로봇 하나 뒤에 같이 따라다녀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가방 대신 메고 다니고. 가방 대신 메고. 학교 갈 때도 가방 누가 대신 메고. 그렇죠. 그래서 로봇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과시형으로도 로봇을 사기 시작하는 모습이 분명 올 겁니다. 로봇한테 명품 옷 입혀놓고. 네. 요즘에 그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개 옷 산업이 커졌잖아요. 네. 로봇 옷, 로봇 우와, 패션. 그건 몰랐어요. 그래서 로봇도 이제 옷을 입을 거라고. 멋지네요. 왜냐면 그냥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스댕, 깡통 그대로 노출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유럽이나 미국 업체들은 그 뭐라 해야 니트 같은 거 일부러 입히는 그런 네. 로봇 업체들로 나오고 있고. 제 로봇에게 미리 사과 방송 해도 될까요? 왜요? 내 로봇아 미안해. 넌 유니클로 입어야 된다. SPA 브랜드로.
근데 진짜 머지않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반도체 투자도 어떻게 보면 그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그럼요. 하는 거고 지금 다 내부에 산업단지도. 들어가면 로봇 스터디가 엄청납니다. 그 로봇 안에 들어가는 게 다 뭐겠어요? 액추에이터도 들어가고 배터리 그렇죠. 들어가지만 다 반도체입니다. 센서도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정말로 뭔가 이제 큰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고 또 오늘은 저 유튜브 시대 현명한 투자법 에다가 박정호의 기술 예보. 아마 뒷부분에 이야기하신 거 아마 요 네, 책에 맞습니다. 있었던 그 것 책에 같은데 좀 많이 있죠. 두 책이 좀 공교롭게 동시에 나와서 그런데 알아서 좋은 책으로 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사도 됩니다. 기술 여러분. 예보 그리고 유튜브 시대 현명한 투자법. 예, 오늘 박정호 교수님 아유, 너무나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모든 기업들의 고민은 다음 먹거리예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큰 판이 벌어지니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미 속도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